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혈압대로, 혈당은 혈당대로 따로 관리하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 속에 당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당분이 혈관벽에 상처를 냅니다. 상처가 난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려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혈압이 높으면 피가 세게 흐르면서 콩팥에 무리가 갑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혈압과 혈당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하루 중 혈압과 혈당이 가장 크게 변하는 4가지 시간대와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대는 새벽에서 아침 사이입니다.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를 의사들은 위험한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밤새 물을 안 마시니까 피가 끈적해집니다. 꿀처럼 끈적한 피는 혈관을 잘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히기 쉬워집니다. 둘째,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이 활동 모드로 바뀝니다. 이때 몸에서 긴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조여서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셋째,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피가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심장은 위쪽으로 피를 보내려고 더 세게 뜁니다. 그래서 혈압이 급하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알람이 울려도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누운 상태에서 2분만 기다리십시오. 그 사이에 손을 쥐었다 폈다 하고 발목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피가 먼저 돌기 시작합니다. 둘, 일어날 때는 옆으로 돌아 누운 다음 팔로 몸을 밀면서 천천히 앉으십시오. 앉아서 30초 정도 있다가 일어나십시오. 급하게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셋, 일어나서 30분 안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십시오. 찬물은 혈관을 조이게 만드니까 피하십시오. 미지근한 물은 끈적해진 피를 묽게 만들어줍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아침에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대는 밥 먹고 나서 1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면서 당분이 나옵니다. 이 당분이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건강한 몸은 이때 인슐린이라는 것을 내보냅니다. 인슐린은 쉽게 말해 열쇠입니다. 세포문을 열어서 당분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열쇠가 잘 안 맞습니다. 문이 잘 안 열립니다. 그러면 당분이 피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밥 먹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혈당이 달라집니다. 가장 안 좋은 행동이 뭘까요? 밥 먹고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눕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좋은 행동은 밥 먹고 30분 안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움직이면 근육이 일을 합니다. 일하는 근육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 속에 있는 당분을 가져다 씁니다. 그러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격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10분만 움직여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먹는 순서입니다. 밥부터 먹지 마십시오. 반찬부터 드십시오. 특히 채소를 먼저 먹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소에는 섬유질이 많습니다. 섬유질은 위 속에서 그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들어온 밥이 이 그물에 걸려서 천천히 소화됩니다. 그러면 당분도 천천히 피로 들어가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채소 먼저, 그 다음 고기나 생선, 밥은 마지막에 드십시오. 먹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인슐린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소 15분 이상 천천히 드십시오. 세 번째 시간대는 오후 3시에서 5시입니다. 이 시간쯤 되면 점심에 먹은 것이 다 소화되고 출출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달달한 것을 찾습니다. 과자, 빵, 달콤한 음료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혈당에 가장 안 좋습니다. 단 것을 먹으면 혈당이 로켓처럼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놀라서 인슐린을 왕창 내보냅니다.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혈당이 이번에는 급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혈당이 왔다 갔다 하면 혈관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혈압도 덩달아 불안정해집니다. 오후에 출출하면 견과류를 드십시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것들입니다. 견과류는 단 것과 다릅니다.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기름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시간대에 햇빛을 쬐는 것도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만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혈당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15분 정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십시오.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면 베란다나 창가에서 쬐셔도 됩니다. 네 번째 시간대는 저녁 8시 이후입니다. 이 시간대에 어떻게 하느냐가 내일 아침 혈압과 혈당을 결정합니다. 늦은 밤에 먹는 음식이 왜 안 좋을까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잠잘 준비를 합니다. 소화 기능도 느려집니다.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쉬지 못하고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들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밤 사이에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먹은 음식의 당분이 밤새 피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밥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7시 전에 저녁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물이나 카페인 없는 차는 괜찮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족욕을 하면 좋습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을 15분 정도 담그십시오. 물 온도는 목욕물 정도면 됩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발의 혈관이 넓어집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잘 돌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몸도 따뜻해지면서 잠이 잘 옵니다. 잠자기 전에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것도 피하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잠을 방해합니다. 우리 뇌가 아직 낮은 줄 알고 잠잘 준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둘째, 밥 먹고 나서 30분 안에 움직이고 채소, 고기, 밥 순서로 드십시오. 셋째, 오후에 출출하면 견과류를 먹고 햇빛을 쬐십시오. 넷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안 드시고 잠들기 전에 족욕을 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것만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 밥 먹고 움직이는 것을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늘려가시면 한 달 후에는 4가지가 모두 습관이 됩니다. 혈압과 혈당은 약만으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약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